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걸 서로가 말은 못하고. 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분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으셨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이 야권 지도부가 어제 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패배를 떠안은 야권. 일각에서는 지도부만 바꾼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당을 해체하고 세력과 틀을 모두 다 바꾸는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내홍과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무너진 당을 재건하고 보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우택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선 지방선거 결과가 한국당 입장에서는 참으로 뼈아프실 텐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우리 보수정당 사상 정말 우리 국민들이 무겁고 엄청 엄중한 심판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저희 한국당의 모습에 사죄를 드립니다. 아이고. 그러면 한국당을 심판했던 이 민의, 민심의 핵심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가장 큰 모습은 저희 당의 일그러진 당의 모습이겠죠. 네. 또 전국 오판적인 성격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외면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누구의 책임으로 지금 와서는 뭐 하기는 참 못합니다만은 네. 좀 더 당 대표가 신중한 언동을 하고 민심을 잘 읽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당 공천 문제에서도 지금 많은 문제들이 좀 제기되가 있어서 엉뚱한 사람이 공천이 되고 기존 한국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가 포착이 되고 있어서 그랬었군요. 당 네. 공천 문제도 문제로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도부,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의 이제 과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홍 대표께서는 모든 거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제 대표직을 사퇴했는데요. 그 정우택 의원께서는 진작부터 이제 홍 대표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이른바 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심판 이 성격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당에 대한 심판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대표보다는 당에 대한 심판이다. 네. 네. 한 번이고 아까 일찍 뭐 이선 후퇴라는 이선 후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는데 그러셨어요? 언론들이 하는데 저는 백의종군 얘기는 했습니다. 네네. 이번에 지방선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은 이번에 당 대표가 이 선거를 치르는 선대위원장의 얼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른 좀 덕망 있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고 당 대표는 뭐 삼보일배의 정말 그 진정한 마음으로 어느 데를 다든지 그런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아마 글쎄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참패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이제 홍준표 대표의 언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수 결집을 위해서 정권과 대립 구도를 만들기 위한 선거 전략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막말로써 대립 구도를 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이 볼 때 또 제 시각에서 볼 때도 그건 타당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아마 정권과 대립 구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그 민생이라든지 또 경제 파탄을 일으킨 문제, 또 잘못된 통계 인용을 통해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대통령의 행태라든지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방향이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 특히 그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미국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전쟁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열망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위장 평화 쇼다 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이번에 국민의 기대에서 많이 벗어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대표께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SNS에다가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 정우택 의원님 보시기에 이 같은 인식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다가 어디로 넘어갔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그 후반부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딴 탓을 하기보다는 네. 우리 스스로의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어땠었는지 네. 또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처절한 우리의 반성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책임과 성찰, 반성을 언급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개인이나 정당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른바 보수 세력이 2016년 총선에서 패배하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또 대선에서 패배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연달아 계속 패배하고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배는 어떤 지금 큰 흐름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지난번에 그 탄핵에 의한 예. 소위 저쪽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그 표현에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 자유한국당이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자유한국당이 그런 원죄적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하는 인식이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골탈퇴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텐데 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간단하지 않은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황골탈퇴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또 신뢰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들은 평화 구축에 대한 열망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민심과 동떨어져서 외면한 실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변하고 있는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또 비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보수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소위 수구적 성격의 보수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네. 생각하는 보수는 좀 사자성어로 쓴다면 옹고지신의 보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좋은 전통은 우리가 잘 물려받고 네.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그 옹고지신의 정신의 보수라고 보고 있고 네. 좀 그거를 좀 현대말로 한다면 저는 혁신 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을 어떻게 포착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대 정신에 맞는 그 어떤 품격 있는 행동을 하느냐가 우리 당의 저는 생존과 관련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조금 시대 정신에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돼 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도 성찰하고 혁신하는 보수를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세대 변화, 그러니까 연령대의 변화가 좀 작용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386 세대가 이제 50대가 됐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과거의 50대에서 지금 밀려나가지고 60, 70대 정도로 지금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유권자 지형의 변화, 이거에 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어떤 몰락이나 참패가 또 예견된 거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런 어떤 연령 구조의 변화에 따른 변화의 흐름 이런 게 이번 선거에서 느껴지시던가요? 그것도 전혀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만 386 세대가 50대가 됐다 그래서 네. 그분들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요인만은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과연 저희 당의 모습이
정말 저 당을 정말 믿을 수 있다. 네. 정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운 것을 다닐 뿐만 아니라 계속 혁신을 쫓는 이런 보수의 건전한 형태를 보인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분들도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표를 찍어줄 수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정윤섭 기자가 뉴스 브리핑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나라당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언급에 대해서 이제 쭉 소개를 하다가 결국 정우택 의원님이 보수는 죽었다 이렇게 언급하신 게 그 최고 정점을 찍은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보수의 재건과 혁신의 방향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라고 보시는지. 결국은 저는 우리 보수의 가장 기본의 원리는 네. 저는 이 사회에 대한 헌신과 또 이 품격 있는 이런 언동을 통해서 예. 정말 국민들한테 저 정당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요일을 저희들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좀 든든한 보수, 네. 또 합리적인 보수, 또 품격 있는 보수 네. 또는 개혁 보수 이러한 형태의 그 보수의 모습을 실천해 나갈 때 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까 충북 도당에서 기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서 중앙에서 한국당을 이끌겠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셨다는 그 소식이 있었는데요.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저 당권 도전에 대한 그 표현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네. 의원으로서 당연히 네. 또 중진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전당대회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다만 공인으로서 예. 선당 후사의 자세로 보수 재건을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헌신하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깊은 책임감에서 나오신 발언이었다. 네. 네. 자, 그런데 홍 전 대표께서 이번에 사퇴하셨지만 다시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시각들이 지금 없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러세요? 이 문제에서 네. 책임을 지고 나갔는데 네. 뭐 한두 달 후에 다시 그걸 하겠다고 한다면 과연 글쎄요. 모든 눈높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네. 저는 그건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표직 사퇴로 지금 끝날 게 아니라 정계 은퇴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계 은퇴, 뭐 대표직하고 정계 은퇴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분은 의원도 아니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2년 후에 뭐 국회의원 출마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는 건 뭐 모든 것을 공직을 맡지 않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본다면 네. 다시 당 대표직의 도전이라는 것은 저는 그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상황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시다 보니까 당장 야권발 정계 개편 이거를 관측하는 또 언론의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계 개편 가능성, 방향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야권 연대라든지 네. 뭐 당대당 통합, 뭐 당 해체 후에 뭐 보수 대연합, 뭐 이런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네. 인위적인 연대나 통합의 얘기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먼저 변해야 된다. 체제를 갖추고 네. 변화하고 신뢰 회복을 하고 개혁하고 혁신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선구당 네. 후 통합 이런 논리가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